막판 향하는 헌재, 부실 검증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헌재 재판관을 겨냥해 작심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입장인데 함께 보시죠. 일제치하 일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 제목 세네요. 문영배,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요청을 불허했다. 안중근 의사 재판 당시 재판부는 할 말 없다 할 때까지 경청해 줬다. 하다못해 일본 재판부도 그랬다. 방어권 보장 이후로 모 정치인에겐 기회 주지 않았냐 라며 문영배 헌재 재판관의 재판 진행과 관련된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 일본 재판관보다 못하다 라며 현직 춘천지검장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자, 논란의 장면 직접 보시죠.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직 춘천지검장이에요? 그런데요. 일단 아까 우리 3분만 얘기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막았잖아요. 근데 우리 법정에서 재판할 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아주 이제 재판장이 굉장히 완고하고 자기 어떤 철학이 강한 사람이 한 10명이나 1명 정도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3분 좀 주면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형사협회는 증인신문할 때요. 막 신문을 하고 끝났어요. 근데 신문 중에 뭔가를 좀 확인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면 거의 100% 재판장은 질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3분만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시간 약속된 시간 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 소송지휘권을 원래 판사할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송지휘권을 굉장히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재판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공정성을 기해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보면 약간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소송주의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재판 자체가 너무 신속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죠. 지금 한 14명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증인 14명이단 말이에요. 내란죄가 이런 말을 하죠. 내란죄 이거 너무 간단해서 보고말 것도 없어. 그런데 헌법 법률 위반의 사항이 명확한 게 몇 개 드러났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진실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이건 격까지는 다 필요 없다. 그냥 헌법 법률 위반한 거 몇 가지만 가지고 가서 탄핵 인용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검찰에서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520명의 증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3분의 1도 아니고 적어도 10분의 1이면 52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대행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또 증인 신청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증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대통령의 증언을 받아주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초시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90분 가지고 15분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오바되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이게 민주국가 재판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 얘기를 아마 춘천 검사장이 안중근 의사 얘기를 하면서 빗대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조금 전 이 헌재의 주요 관계자들이 이제 배석하는 모습
영상으로 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모습도 좀 보이는군요. 자, 김우정 의원님, 지금 춘천지검장의 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안중근 의사하고 내란숙의 피의자하고 같은 선상에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어떻게 현직 검사 지검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제 재판부에서 뭐 안중근 의사 더 할 말 없을 때까지 들어줬다. 최후 변론 아닙니까? 최후 진술 아닙니까? 최후 진술 기회가 따로 있잖아요. 헌재에서도 마련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 양쪽에서 이제 그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 그 윤석열 그 피청구인은 수시로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본인 할 말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이 하는 질문,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질의응답 이런 과정에서 보면 호수의 달 그림자 얘기하고 야당이 박수 안 쳐줘서 계엄 이런 얘기하고 요원, 인원, 의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상민 전 장관은 뭐 힐급 봤더니 단전 단수가 적혀 있었다고 하고, 이런 이 상황을 목도하면서 재판관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그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준비기일 첫날. 헌재 그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과 그 동일하게 해서 뭐 증거나 뭐 증인 이거를 다 똑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못 들었습니까? 윤석열 피의자 측의 변호인들 못 들었어요? 다 똑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헌재의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하고 다르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이 헌법재판소 법 40조의 근거에서 준용 규정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 헌법재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증거도 채택하고 증인도 부르겠다. 그러나 다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헌재가 불공정하다라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흔들어대고 있고 항의방문 가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춘천지검장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후 진술 안중근 의사보다 더 많이 시간 줄 거예요, 아마.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건드리지 마세요.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뭐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겁니까? 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지가 있는 지검장인가요?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한 사항을 가지고 너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조금 전 이제 대통령이 출석한 모습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